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습관이 턱 관절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인데요. 조기 치료도 중요하지만 턱 관절을 나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하거나 다른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턱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북대학교 병원 구강학 안면외과 구정기 교수와 함께 턱 관절 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먹을 때 갑자기 턱이 아프고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등 불편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턱 관절 장애를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턱의 문제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치료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구정기 교수와 함께 턱 관절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턱 관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턱 관절, 얼굴의 어느 부위에 있나요? 네, 우리가 무턱, 주걱턱 할 때는 이 턱끝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사각턱 할 때는 이 하악각, 옆 부위를 얘기를 하는데 턱 관절에서 관절은 두 뼈가 만나는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 앞에가 턱 관절이 있고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는 양측성 관절이라서 입을 벌려보면 귀 앞에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턱 관절입니다. 턱 관절은 이제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만나는 지점으로 위턱뼈, 아래턱뼈 그리고 뼈끼리 마모되지 않도록 하는 디스크가 끼어 있고 그리고 디스크와 뼈를 움직이는 근육과 인대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턱 관절 장애란 어느 정도부터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턱 관절 장애라고 하면 턱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뼈, 디스크, 인대, 그리고 신경들의 장애를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세계 인구 중에 어느 하나라도 턱 관절 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체의 약 50% 정도로 상당히 유발률이 높습니다. 턱 관절 문제가 발생하면 유년기의 경우에는 턱뼈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말하거나 씹는데 문제가 있는 등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많은 신경이 인접해 있는 우리 아간면 부위 특성상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턱 관절 장애와 관련한 증상들이 한두 가지로 특정할 수 없게 매우 다양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간면 부위의 특성상 신경이 좌우는 명확히 구별하는 반면 오른쪽에서 앞뒤 전후 좌우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치통으로 인해서 치과에 가서 치아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이런 연관통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증이 오래되는 장기화 될 경우에는 우울감과 함께 뇌 기능에도 변화를 주기 때문에 턱이 덜덜 떨리거나 씹을 때 힘이 안 들어가거나 안 씹히는 이런 이상한 신체 증상들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른바 신체화 장애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 관절 장애는 초기에 진단받아 필요하다면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담을 때 손가락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것도 턱 관절 장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입을 벌릴 때 그렇게 소리 난다고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관절 잡음, 클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절 잡음은 전체 인구 중에 60%, 3명 중에 2명 정도가 이미 질환을 있거나 혹은 경험했던 적이 있는 질병이라고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네요. 예, 그리고 입을 벌리고 담을 때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혹은 입을 벌릴 때 턱이 틀어져서 벌어지거나 하는 증상들을 통칭합니다. 이 증상들은 턱 관절의 디스크가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전방으로 혹은 측방으로 이탈을 하면서 나가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턱에서 소리만 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건가요? 예, 이 관절 잡음, 턱 관절 잡음이라고 하면 25세를 기점으로 그 증상이 점차 안정되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척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이탈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턱 관절에 있는 디스크는 뼈랑 뼈랑 움직이게 되는 그런 완충 혹은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앞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뒤에 붙어 있는 조직들이 딸려 나오면
하면서 이 조직들이 이른바 변성이 되면서 디스크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 물은 디스크가 이탈하게 되는 과정 중에는 이게 씹는 힘이 강해서 혹은 디스크가 찌그러지면서 빠져나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가 변형될 수 있는 혹은 턱 관절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씹는 힘 그리고 이갈이, 이 약물기 습관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준다면 특별한 치료가 없이 그냥 나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림처럼 이 디스크가 하악 관절이 벌어질 때 벌릴 때 디스크가 앞으로 걸리게 되면 디스크 뒤에 있는 조직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뒤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입이 충분히 벌어지지 않고 혹은 입을 벌릴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과연 디스크에만 문제가 있는지 턱뼈나 근육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증상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이 벌어지지 않거나 먹을 때 혹은 씹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 꼭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디스크의 위치 변화가 모든 경우에서 턱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MRI를 통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스크의 문제가 턱관절 염증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눈여겨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장애가 진행이 되면 입을 벌리거나 담을 때 관절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그것이 더 진행되면 턱이 걸려서 안 벌어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안 벌어지는 정도가 우리가 손가락을 세워서 2개까지가 안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한 경우에는 숟가락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딱딱거리는 관절 잡음 말고 조약돌 2개를 대고 맞댈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옆 사람이 들을 정도로 하는 이런 튀어차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에 구멍이 났거나 아니면 턱뼈에 심한 염증으로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꼭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관절염이 악화되면 이 턱뼈가 삭아서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퇴행성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심한 관절염이 생기면 근육이 뒤로 당기는 힘 때문에 턱뼈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어금니만 닿게 되고 앞니는 벌어지는 이런 부정교합이 생길 수도 있고 한쪽으로만 틀어져서 안면 비대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꼭 병원에 오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턱관절 장애가 의심이 될 때 턱관절 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설문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관절과 근육을 촉진해보고 그리고 턱뼈에 있는 구강, 치아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 엑스레이나 CT 같은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턱뼈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만약에 턱뼈나 디스크,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초음파 검사나 MRI 혹은 핵의학 검사 같은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게 정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턱관절 장애의 주요 원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턱관절 장애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복합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소인들 중에 어느 것 하나가 특정히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트리거 포인트,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과한 힘 혹은 외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턱 부위는 외부 외상에 취약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입을 크게 벌리거나 혹은 단단한 음식을 세게 씹었거나 혹은 한쪽으로만 씹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지속적인 힘이 관절에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턱관절 장애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식습관 때문인지 혹은 이를 악물고 집중한다는 통념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인들 분 중에서 이를 악물고 있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갈이 있는 분들은 전형적으로 이런 구강 내 상태를 보이는데요. 대체로 이런 증상들이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오늘 양치할 때 한번 본인과 가족들의 입안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이런 전형적인 사진의 증상들이 있다면 혹시 이 약물기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셀프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악물기는 턱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에도 안 좋은 나쁜 습관이잖아요. 하지만 한번 습관이 들면 고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 약물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리는 자면서
간헐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이 가해집니다. 대체로는 체중 이상의 힘이 가해져서 100에서 110kg 정도의 힘이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잘 때 입을 벌리고 잡니다. 혹은 자면서 이갈이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갈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치아끼리 마모가 돼서 평평하게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갈더라도 빠각빠각 소리가 나지 않는 이 악무는 습관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낮에도 이를 이끼리 닫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가리 혹은 이 약물기 습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N 발음을 해보면 좋습니다. 네. 우리 발음 N 해보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그만큼 이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혀를 씹지만 않게 혀의 힘을 살짝 빼면 이끼리는 살짝 벌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척추로 치면 허리를 똑바로 펴고 있는 거랑 같은 상태이기 가장 때문에 좋은 상태네요. 예, 이 상태를 평소에도 유지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 이를 벌리고 있으면 입술이 벌어져서 그 입을 벌리고 있으라는 말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를 벌리고 입술에 힘을 다물면 입술끼리 살짝 맞닿는 아주 살짝 맞닿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자연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N 했을 때 벌리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고 한다면 평소에도 이를 깍 물고 입술에 힘을 주고 있는 습관이 많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에서 턱관절 장애가 유독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턱관절 장애는 사실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 학업 그리고 병역에 스트레스가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유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때 주로 할 수 있는 턱을 괴는 습관도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나이 때에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끔씩 턱이 아프거나 가끔씩 걸려서 안 벌어지거나 하는 정도라면 앞서 말씀드린 발음 N 해보는 그런 습관들, 자가 운동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해보면서 이갈이 혹은 이 악무는 습관을 조절하신다면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요, 턱관절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적절한 치료 없이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어떤 기타 합병증들이 유발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증상, 입이 안 벌어지거나 통증이 있는 것이 매번 혹은 매일 지속이 된다면 꼭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고요.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턱관절 염증으로 진행될 경우 이런 그림과 같이 턱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염증으로 인해서 그 높이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근육 힘 때문에 턱이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 때문에 혹은 염증 때문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이 머리턱 뼈와 아래턱 뼈가 붙어버리는 유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심한 턱관절염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턱관절 장애, 물론 다양한 치료법이 있겠지만 주로 어떤 치료법이 현재 쓰이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턱관절 장애는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에 맞춰서 다양한 치료법들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선 가장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무엇이 가장 주된 원인인지를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갈이 장치 혹은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가장 먼저 고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반응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외과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과적 접근이라고 하면 약물을 직접 관절에 주사하는 주사치료 혹은 관절각 내에 있는 염증을 씻어주는 그런 관절각 내 세정술 혹은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치료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증상이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과적 치료를 받더라도 수술 후에 재활 과정이 필요한 관절 질환이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요인이 많이 가미됐다고 판단이 되면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감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고려된다고 말씀해 주신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근육의 과한 긴장을 풀어주는 근이완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 우리 치과에서는 신경통과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우울제나 항경련제와 같은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물리치료가
물리치료 중에 온찜질, 레이저, 전기자극 치료 같은 것들이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턱관절 장애 환자들은 이 악물기와 같은 근육의 과활성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교합 안정 장치, 이가리 장치라고 하는 그런 장치 치료가 추천됩니다. 다만 이 이가리 장치는 단단하고 두꺼운 재질로 만들어야 이가리 그리고 턱관절 장애 치료에 효과가 있고 무른 상태거나 혹은 이에 안 맞는 장치를 끼게 된다면 오히려 턱관절 장애 이가리를 악화시키거나 부정교합, 이가 틀어지는 것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N 발음했을 때 이가 벌어지는 상태를 그걸 장치를 이용해서 강제로 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가리 장치는 다만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낮에 끼기보다는 밤에 자기 전에 혼자 있을 때 끼는 것이 추천되고요. 이가리 장치를 하더라도 낮에는 아까 그런 N 발음을 통해서 입끼리는 잘 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보존적 치료만으로 차도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 보존적 치료로 반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어떤 치료법들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경과를 보고 경과에 차도가 없을 경우에는 혹은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외과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근육 내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발통점 주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육 안에 통증을 유발하는 특정 부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그 특정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해줍니다. 마취를 하는 것만으로도 발통점에 들어있는 염증 물질들이 많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마취를 해서 안 아픈 동안에 다시 단단하게 뭉쳐있던 근육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보톡스라고 알려진 보톨리움 톡신을 이용한 주사 치료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장기간 작용하는 근이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턱관절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는다면 우리가 깨물근, 교근이라고 하는 여기 깍깍 물었을 때 튀어나오는 이 부위와 관자근이라고 해서 머리 위에 깍 물 때도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양쪽 부위 네 군데에 보톡스 치료를 해야 턱관절 장애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관절강 속으로 직접 약물을 주사를 해주는 관절 주사 혹은 염증 물질을 씻어내는 관류를 시켜서 다른 쪽으로 물을 빼내는 그런 세정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턱관절은 다만 고막 뒤로는 고막이 있고 앞에는 얼굴로 움직이는 안면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턱관절의 주사 치료라는 것이 상당히 난도가 높은 시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한테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관절 주변의 인대, 디스크 주변 조직 등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증식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턱관절 부위의 증식 치료가 신의로 기술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기술로 인정을 받은 것인데요. 턱관절 부위의 인대나 근육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농도 포도당이나 아니면 리도카인과 같은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들을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도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의 경미해서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주사 치료를 위한 CT 가이드를 제작해서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턱관절 치료에 있어서 수술이라는 건 언제 쓰이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와 더불어 외과적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빠지거나 이미 턱 관절끼리 유착이 돼서 입이 아예 안 벌어지는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턱 관절 부위에 종양이나 골절이 있거나 혹은 턱 관절의 해부학적 기형 형태가 이제 턱 관절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고 판단이 될 때 귀 앞을 절개를 해서 실제로 관절 안에 염증 물질을 제거하거나 혹은 변형된 디스크를 성형하거나 앞으로 탈구된 디스크를 재위치시키는 이런 종류의 수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한 염증으로 디스크와 관련된 조직들이 이미 다 소실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인공 디스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리콘 시트를 집어넣고 그것으로 디스크가 유사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아무래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디스크는 유지를 하고 인공 디스크를 만들려고 넣어놨던 실리콘 시트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런 치료를 받지 못해 해부학적으로 심한 파괴가 발생했을 때는 턱 관절 자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 턱관절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심한 경우라면 턱 관절의 구조를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작, 발음과 같은 이런 기능적인 계획을 포함한 수술 계획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한 경우라면 대부분의 안면 비대칭 혹은 부정교합이 동반돼 있어서 악교정 수술, 양악 수술을 동반한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해도 수술 전과 같이 완전히 자기와 똑같은 기능을 회복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가급적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턱관절 건강을 위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턱관절 장애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고 또 이갈이와 이약물기와 같은 이런 구강 내 압습관에 신경을 쓰는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증상들을 발견한다면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본인들께서 스스로 이 악무는 습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입이 안 벌어지거나 씹을 때 통증이 있는 증상이 발생한다면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구정기 교수와 함께 턱관절 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열대야로 잠들기 힘든 요즘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주보다는 미지근한 우유나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